아니 그럼 돈을 더 내라고? 대체 이런 걸 누가 추진한 거야? 지금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는데 보험사 품질 인증 부품 약관 개정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승현 편집장이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정책연구소장하고 서면 인터뷰한 내용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런 건 시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시행이 될 수도 있다. 원래 이런 내용들은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냥 일각에서 나오는 표현대로면 국민청원 여론이 잠잠해졌을 때 시행해 버릴 거란 소리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인터뷰 내용과는 별개로 왜 이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고 앞으로도 논란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급피디 오토에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썬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시급 36만 유튜브 급피디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원마다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조건표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급피디 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지난번 인터뷰 내용은 이걸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나온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차주가 원하면 특약으로 OEM 부품, 즉 흔히 말하는 정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란 거죠. 여기서 말하는 특약은 무료와 자동 가입을 뜻하는 거라 추가 요금을 낸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철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일단은 신차만 가능하다는 건데 출고 5년 이내인 신차 그리고 외장 부품이 아닌 주요 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냐? 이걸 보면 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 자료인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품질 인증 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중 조달 기간 및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였다라고 써있잖아요. 일단 OEM 부품하고 품질 인증 부품 두 가지를 묶어놨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둘 다 신부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부품 조달 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 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저렴할 경우 OEM 부품 사용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써있냐? 원칙적으로는 차 수리 시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바 품질 인증 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 자, 여기서 시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차가 출고된 지 5년 이상 지난 차라면 품질 인증 부품을 기본값으로 하고 수리 시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에 OEM 부품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고요. 둘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이 품질 인증 부품 사용 확대 유도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언젠가는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 정착되더라도 논란은 계속 따라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카파의 신뢰도 문제 같은 건 너무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이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인하를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부품값을 어떻게든 낮췄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안 낮춰진대요. 이러면 굳이 품질 인증 부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동안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언급됐던 카파는 부품 인증 주체인 거고요. 보험료 인하는 보험사나 금융위, 금감원 이런 곳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처럼 실행과 과정과 결과 그 중에서도 과정까지만 뚜렷해도 대중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된 게 뭔가요?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거죠. 몇 년 뒤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다? 명령 주체, 실행 주체, 그리고 실행에 따른 과정이 눈에 보인다는 게 가장 큽니다. 명령 주체는 대통령실이고요. 실행 주체는 대출을 해주는 각 은행들 그리고 이 대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강남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과정 심지어 계약금 수천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건 명령하는 주체는 누군지 시행하는 주체는 누군지 시행을 한다 해도 보험료 인하와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건지 이런 게 너무 불명확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억울하게 만든다는 것도 큽니다. 이것도 그냥 쉽습니다. 가해자를 잡는다는 건 나이롱 환자 처벌을 강화한다, 보험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나이롱 환자나 보험 사기꾼들은 나쁜 것들이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잡는다고 해서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피해자가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예컨대 그냥 난 신호 대기 중인데 누가 뒤에서 받았어요. 내가 명백하게 피해자고 과실 비율도 0이래요. 가뜩이나 내 차를 뜯어서 고친다는 것도 억울한데 정품이 아닌 품질 인증 부품으로 수리를 하래요. 피해자인데 억울하기까지 한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대중들이 체감하기에 자동차 부품값에 따른 보험료 인상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카파나 금융위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년에 내는 돈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럼 좀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월에 몇천원에서 몇만원 차이, 그리고 대부분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정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차 브랜드에서 서비스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있긴 하겠죠. 제조사에서 보증을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리긴 하지만 고장 원인이 품질 인증 부품입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난감해지잖아요. 심지어 순정 부품도 자동차 검사를 통과 못하는 황당한 사례가 있는데 품질 인증 부품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겠냐는 의심이 소비자들 사이에선 드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따졌을 때 몇백만원 차이도 아니고 월에 몇천원에서 몇만원 차이라면 그냥 돈 조금 더 내고 정품을 쓰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도 나와 내 차를 지키기 위한 건데 굳이 품질 인증 부품을 왜 써야 하냐는 게 지배적인 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약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글쎄요, 카파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 가능했을지 보험사나 금융위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우리나라 보험사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일각에선 보험사들 손해율이 너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값을 낮춰서 손해율을 낮추지 않으면 보험사도 큰일 나고 우리 모두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부품값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춘다는 흔한 논리와도 맞지 않는 말이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보험사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보험사 배불린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안전망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급 여력 규제, 재보험, 회계준비금, 계약자 보호정리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급 여력 규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야 너네 은행 잔고를 최소한 이만큼은 꼭 유지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사고가 커져도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잔고를 규제한다는 거고요. 재보험은 뭐냐? 보험사를 위한 보험인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만 생각해서 그렇지 선박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보험 지급액이 수백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큰 금액이 갑자기 나가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도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계약자 보호정리 절차인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보험 지급 공백, 그러니까 보험사가 돈이 없어서 소비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들이 이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사 손해율을 가지고 보험사가 어려워지면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부품값과 공인비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정작 부품값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지니까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좀 더 극단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지금 무너질 위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건 해외랑 비교해보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쉬운데요, 손해율도 중요하지만 합산 비율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 쉽게 말해서 사고로 보험사에서 나간 돈하고 회사 운영비를 합친 비율인 겁니다. 이게 100이 넘으면 적자고 100 아래면 흑자로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여기에는 투자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자동차 보험의 합산 비율은 100.1%였습니다. 미국은 95.3%였는데 이게 2022년에는 무려 112%대였다가 2024년에 개선된 게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영국도 93에서 97% 정도인 걸로 나타났고요. OECD 기준으로도 2023년 당시 자동차 보험사 합산 비율이 99%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합산 비율이나 적자 비중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개선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딱 걸려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회복이 다소 더딜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동차 부품값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손해율이 높아서 실제로 보험사가 무너진 사례도 있긴 합니다. 미국의 리라이언스 사태, 이건 미국 최대 규모의 손보사 파산이었고 호주의 HIH나 미국 플로리다 UPC 등 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대부분 뭐가 문제였냐? 준비금 부족이 누적되고 보호층 설정을 미흡하게 해서 재보험 한계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악화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미 안전망이 몇 중 구조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율 악화가 곧바로 부도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아니고요. 만약 계속해서 악화되더라도 요율 인상이나 위험 축소, 증자 같은 걸로 일단 제동을 걸어버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품질인증 부품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고, 이게 여론상으론 카파라는 협회의 신뢰도 문제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 해드렸던 논평대로 흘러갈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죠. 여론이 커지면 국회나 금감원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면 여론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거라고 했잖아요. 입법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우선은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정무위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위에서 이걸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철회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금감원 책임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추궁하면 앞에서 본 5년 이내 신차 조건 같이 애매한 것들도 바로 잡힐 거고요. 품질인증 부품이 기본값이라는 암묵적인 조건도 없어지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